윤석열 총장에 관해서 그 총장이 그 문포가 임명하신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꽃다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우리 문프께서는 항상 적폐청산이 기조이시니까 예. 제조산업을 하려면 죄송해요, 제가 감기 때문에 제조산업을 하려면 적폐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항상 보면 외부에만 적폐가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항상 적폐가 있는 거고, 우리가 민주당 출신이 우리 문프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청명하게 하려면 깨끗하고 이렇게 깨끗한 그런 그 모범적인 국가가 되려면 이런 골문 그런 골문 종자들은 다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임명을 하셨다고 보고, 검찰 그 라인도 보면 윗기수들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자체가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거기 밑에 있는 보면 요소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대로였잖아요. 보면 고위직 다 그대로잖아요. 대부분이 거의 다 그대로인데, 그런 사람들을 자동으로 물갈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잘하신 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남 기자님은 윤석열 총장이 임명이 되겠지 뭐 이거는 우리가 100% 되는 건데, 총장이 임명되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명해서 임명이 되는 이런 쭉 절차상의 진행을 보면 뭐 여의도나 이쪽에서 보는 윤석열을 바라보는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생각은 다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의지를 그냥 표현한 거다 정도예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윤석열 총장 자체가 지난번에 이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는 자기 노무현 정부 인사들 좀 날려버렸고, 안희정하고 또 우리 창신선유 강금원님. 네, 저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윤석열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물론 이제 댓글부대 수사 관련해서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셨지만 사실 솔직하게 그때 당시에도 지켜보는 입장이었었어요. 과거에 그런 강금원 회장 같이 이런 분들을 다른 사람들 지금 현재 보면은 왜 보석으로 막 빼내주고 하는 병보석으로 나온 사람들 보면 실제로 우리가 들어갈 때 휠체어 타고 나가지만 나올 때 당당히 걸어 나오잖아. 근데 이분 같은 실제로 되게 아프셨던 분이잖아요. 뇌종양인가 그랬었죠? 그때 예. 그리고 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나서 1년 뒤인가 하여튼 짧은 기간 안에 하여튼 사망하신 걸로 알아요. 그때 병세가 악화되셔가지고 제때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 윤석열이 달갑진 않았었는데, 근데 달갑진 않았지만 그렇게 정권에 눈치 보지 않고 했던 사람이 없고,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뭐 잘못이라고 여겨지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칼을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과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과오를,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거를 경험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이 길러지는 거니까 본인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잘못됐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 사람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어쨌든 임명이 된다면, 되겠죠. 임명이 된다면 제대로, 저는 야당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현재 SNS든 방송을 통해서든 하고 있지만, 야당에 대해서 잘못한 거를 지적을 하려면 내부적으로도 민주당 내에서도 잘못하는 부분들을 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은 반드시 임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그래서 이제 윤 후보자가 사실은 MB 정권 때 요직을 수행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몰락을. 네, 그렇죠. 자천된 거죠. 국정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는 좀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 아니냐라는 평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적을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윤석열 총장이 한 유명한 워딩이 있잖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 워딩이 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편하기도 해요. 문제가 되는 네. 거죠. 네. 조직이라는 건 검찰 조직 검척을 아니에요, 이게. 지키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네. 충성한다고 하면 멋져 보일 수도 있지만 네. 거꾸로 들여다보면 우려스럽죠. 검찰 조직에만 네. 충성한다 이런 내 네.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장도 그렇게 썩 뭐 칭찬할 수는 없는 문장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 쪽에서 네. 야당 쪽에서는 지적해 나오는 부분이 아마 그걸 거예요. 검찰 조직이 전부 다 음. 반대를 한다고 하면 본인 혼자 추진을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윤총 후보자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이게 조직의 문제, 이게 검찰 조직이 그동안 적폐 조직으로 저희가 그냥 간주하고 실제로 그랬으니까. 네. 근데 이제 윤 총장이 해서 좀 바꿔지길 바라는데 조직에 충성한다는 조직이 자기 검찰 조직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의 칼을 휘둘 수 있는 건 되나? 물론 외부에 여야에 관계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검찰개혁 내부의 칼질은 과연 가능할까? 그치. 이런 의문이 좀 든다는 거죠. 물론 아니기를 바라지만 네. 그런 점은 좀 지적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나오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냐에 따라 좀 다른 거죠. 사실 검찰총장은 일을 하는 실행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 없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MB 수사, 박근혜 수사,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측근 수사,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 그런 수사를 가지고 그 자유한 보수 야당 쪽이나 여당 쪽에 이제 공평하게 이 사람을 수사한다라는 그 이미지를 갖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갖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 측근도 얘가 네. 조사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의도에 여야 할 거 없이 불편한 놈들은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뇌물도 안 통할 거고. 그래서 이번 청문회 때 자유한국당 쪽에서 질문을 하러 나오는 패널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궁금해요. 이게 한 50여 명이 지금 기소가 걸려 있어서 네. 기소 걸린 놈이 수사 주체한테 까불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의외로 싱겁지 않을까? 의외로 재밌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별로 그냥 싱겁게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자유한국당 까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아니 항상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펴는 거는 뭐 불보듯 뻔하지만 불편한 사람일 것 같아요. 윤석열 임명권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할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불편할 것 이제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와이프 소환, 장모님 건 소환 이런 것들을 뭐 소환하지 않을까. 주광덕이가 뭐 누구의 또 형 뭐 어쩌고 저쩌고 소환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랬던데.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뭐 아까 의료보험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로 가족 지네들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네들 여태까지 다 하고 있던 것들을 그러니까 뭐 특정 사람한테만 또 과도하게 막 뭐 그러니까 작은 먼지를 어마어마하게 뭐 눈덩이처럼 불려서 또 이렇게 막 포화하겠지만 웃길 것 같아요. 지켜보는 우리로서 웃길 것 같아요. 굉장히 지랄들 한다 또 그러겠죠. 댓글에 막. 이런 내피셜도 있죠. 윤 청장이 네. 친한 분이 계시니 그분을 위해서 좀 권력을 좀 한번 해주시지 않느냐. 친한 분 누구? 내피셜이라면서요. 예, 박범계. 동기들이니까 형령하고 하는 사이니까. 뭐 우병우하고 친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아요? 우병우가 아끼는 사람이었다. 우병우가 아끼는 높이는 사람 윤석열을 아끼더라고. 아껴? 그래서 또 그만큼 인정하는 사람 서로가 다 인정을 하더라고. 서로가 그러면은 그 뭐야 윤석열도 우병우를 인정하고 인정하고. 경제 가장 똑똑한 사람 둘이었다대 우병우와. 아니 똑똑한 거는 뭐 다 똑똑하죠. 그 중에. 검찰 뭐 판사 이런 사람들은 똑똑하죠. 똑똑한데 만만치 않다. 저희 우병우가 칭찬한 사람이라고 하니 만만치 않네요. 능력이 뛰어. 능력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박범계 의원도 기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형령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그렇지 않겠어? 아이고 우리 어중님 또 어깨 들썩하게 생겼네. 그 누구야? 윤 총장이 박범계 의원 단성 축하연회에 한번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냥 집에 갔다 오고. 소주 한 잔. 그 진짜 있었던 진짜 일이에요.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야 뭐
동기고 대전서도 같이. 아, 뭐 친구면 그럴 수 있죠. 아니 축하해줄 다른 수 얘기도 있고. 없이 그냥 소주 한 잔만 마시고 그냥 갔다고요? 자기가 더 있으면 오해 간다고. 그렇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소주 한 잔만 딱 받아먹고 나 간다 하고 가셨다는 거잖아.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원칙주의자는 원칙주의자인가 보네요. 진짜로. 저는 댓글 부대 수사했을 때만큼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네. 그 부분이 기대가 되는 거죠. 네. 법대로 좀 합시다. 법대로 네. 좀 그런 거지. 제발 법대로 좀 정말 법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윤 후보자가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네. 공수처에 대한 얘기는 사실 아직까지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네. 이 입장을 갖다 사실 이번 청문회 기간 동안 좀 국민들한테 네.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이 좀 많이 나오겠죠. 네, 예상해보겠지만 많이 나올 것이고 질문이 들어온 이상 자기 생각을 말하진 않을 것이니까 우리가 아직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이분을 갖다가 뭐 이렇게 공수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미리 속단할 수는 없죠. 속단할 수는 없는데 좀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진짜. 공수처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80%가 넘게 83% 정도 되죠. 그러면은 거의 뭐 10명 중에 9명 정도, 그러니까 그쵸? 8, 9명, 9명 정도가 찬성을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 쪽에서도 지지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80% 이상이 넘게 그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윤석열도 생각을 좀 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검찰 조직에 충성을 한다는 얘기. 네. 요 문제 때문에 이 문장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사실은 이제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반발이 심한데 그것 때문에 조직 자체가 좀 약간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걸 어떻게 이 사람이 다독거릴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조직 내에 어떤 얘기를 갖다가 근데 반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윗기수들이 가장 많고 새롭게 들어온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시대가 달라진 만큼 아무래도 국민들 눈치를 본다거나 이렇게 바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아니 뭐 그래 봐야 뭐 몇 프로 이렇게 나뉘겠죠. 하지만 이게 대세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과정이 있는 거니까. 민주주의는 단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서서히 가되 어쨌든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한 100년 이상 동안 자기네가 권력을 잡고선 그렇게 휘둘렀었고 그리고 나쁜 놈들 편에서 많이 자기네가 유리하게 법을 조정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거의 100년이 넘었으니까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바뀌어야죠. 자기가 시대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오점으로 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이름을 제대로 윤석열 이름 3글자를 그런 부끄럽지 않은 이름을 남길 그런 위인 정도는 돼야죠. 제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설치에 찬반에 관계없이 공수처 설치가 지금 돌아가는 추세로 꼬라지. 패스트트랙이 올라간다고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가 가능해요? 지금 난 불가능한 거 아닌가? 지금 꼬라지가 어렵죠. 꼬라지가. 무산된 거 아니에요? 무산됐잖아요. 아예. 거의 안 될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이거는 찬성한다고 밝히셔도 통과될 가능성 거의 없다. 희박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근데 어쨌든 의외로 그 검찰 조직에서 따르는 무리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성렬이 형을 추종하는 세력이 검찰 내에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 신망이 높고 잘 따르고 조직을 이끌기에는 딱인 사람인데 걱정하는 바가 똑같이 반복되지만 그 조직을 이끄는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여파가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걱정이. 우리의 기대대로 과연 희망회로 돌리는 대로 해줄까?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건데 막상 이제 됐을 때 뭐 그럴 일 없어야 되겠지만 저 사람 성격이나 살아온 역사를 보면 혹시라도 자기가 옳다는 정의 뭐 이런 똥고집을 피우면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누가 갈지 뭐 조국이 간다고 치면 또는 대통령 이런 게 충돌 뭐 이런 거 언론에 혹시라도 문
문과 뭐 충돌, 음. 조국과 충돌 뭐 이런 사태 없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많이 있겠죠. 그 윤석열 총장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힘들 수밖에 없을 거고, 갖다 놓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지금까지 수사했던 모습대로 칼을 갖다 여기저기 들이대면 많은 반발이 있겠죠.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사실 그걸 용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 놓은 걸 보면 그걸 자기가 용인하겠다라는 취지. 의외로 또 걱정이 좀 많이 생기네, 그지? 그쵸. 된 이후에 네. 저희 문파들이 원하는 그림이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또 없고. 그러니까 100%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뭐 세계 아주 그냥 탑 그 뭐야 1등 뭐 2등 이런 국가 안에 올라가 있었겠죠. 근데 그래도 뭐 조금씩 바뀌면 네 뭐 한 몇십 년 뒤에는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이게 시작이니까 지금이 시작이고, 그리고 공수처든 진짜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절차적으로 이제 댄스트랙 네, 올리면 네. 시간에 따라서 본회의에 정식으로 올라가고 쭉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 예, 이게 이렇게 되면 본회의에 국민들 올라가도 안 될 것 같아. 국민들 실망감, 지금 현재도 지금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재벌 총수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적절한 처벌을 제대로 못 받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막 이런 영국에서 이거마저도 이게 100% 완비가 된 또 공수처 설치법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때 합의가 된 것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거라도 일단 시작이니까 이거라도 좀 해보자 했었던 부분이었던 건데, 이거마저도 만약 날아간다고 한다면 상실감이 저도 지금 상실감이 큰데, 아직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미리 썰을 푸는 거지만 아직 뭐 다 날아갔다 아니다라고 일단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진짜 날아간다고 하면 되게 속상해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그래서 내년 총선 때 그러니까. 네. 다시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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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그 어느 당마다 다 그걸 내세우지 않을까요, 공약으로? 공약은 세웠는데 이게 네. 선거법하고 네. 맞물려 있다 보니까 네. 통과가 어렵지 않겠나, 본회의에서. 왜냐하면 지금 자한당 의원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네. 본회의장에서 어차피 투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근데 선거법 때문에 지역구가 많게는 20개 정도가 폐합이 돼요. 네네. 그 20명 정도가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그걸 찬성표를 누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우, 다시 뭐 보수 야당 쪽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과 네. 민주평화당에서도 반대를 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선거법 개정이 무산이 돼버리면 나머지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무산되는 거죠. 자한당이 원하는 건 이제 그런. 진짜 어쨌든 총선 승리만이 답이네요. 그러면 총선이 승리가 그게 100% 완전하진 않더라도 명제죠. 예. 총선을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이겨야 된다. 명제가 있어서 이제 예. 그 부분에 제가 늘 걱정한 부분이 이제 그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인들도 말씀 다들 하지만 9월, 10월 가면 빅뱅 네. 대폭발이 저쪽에 일어나서 이합 집산을 시작하고, 예. 물론 우리 쪽도 공천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켜보면 민주당 당원이신 분들이나 다들 예. 불편한 상황이 영 불편하잖아요. 지금 당 대표가 총리 앉혀놓고 총선은 자기 책임하게 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도 늘 불편한데,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대통령님 말씀 늘 하시지만 뭐 기회는 평등하고 뭐 과정은 투명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런데, 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결과가 정의롭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문재인 대통령에 있어서 항상 결과가 정의롭다고 말씀하실 때는 이게 꼭 승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패배를 해도 과정이나 이런 거 그렇죠. 투명하고 공정하면 네. 패배도 정의로울 수 있다는 건데, 그럼요. 실패하더라도 예, 문제는 총선을 놓고 보면 정말 정치판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키아벨리즘처럼 무슨 수단을 써더라도 이번 총선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명제가 있어요. 명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막 어떤 구도가 짜여져도 마음에 안 들지만, 저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나? 혹시 대성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보아질 때 네. 문파들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근데 그런 딜레마가 있죠.
내일 내일. 그 N? 내일은? 북미 네. 남 대화가 정말 일어난다면 네. 사실 내년 총선은 무난한 승리겠죠. 이거 방송 언제 업로드 되죠? 월요일날? 월요일 날? 그러면은 그 이거 뭐야 북미 남 뭐 남 이렇게 남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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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내일 된다면 우리는 그 업로드가 월요일 날 되면은 일어난 이후에 네. 방송에 올라오는 거네요. 이 부분 어떻게 자를 거예요? 아니 너무 넣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남북미 번개하면 진짜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왜냐면 그거는 일회성이지만 네, 그거 합의에 따른 네. 다음 시행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테니까 진행이 그리고 그런 문제는 이제 트럼프도 내년 재선 시즌이다 보니까 네. 아, 저 다시 나오겠다고 네. 선언했잖아요. 인기가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히어로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야, 미국 본토를 지킨 이제 슬슬 시동 거는 거잖아요. 이제. 히어로 그걸 아마 아, 그니까 지난 저기 지방선거가 아니라 총선이었으면 더 편했을 텐데 우리가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딴 얘기지만 트럼프 아저씨도 참 승질 어지간히 들어. 엄마 아베 악수하자는데 그렇게 쌩까고 고개를 돌리냐. 아니 고개도 돌리고 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정확하더라고요. 좋고 싫고가 정확해서 어떻게 보면 명확하더라고. 그게 마음에 되게 들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쏙지 않지. 안 그렇죠. 못하죠. 속 우리 시원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인들 사회에서도 내가 싫은 거를 대놓고 이렇게 막 외면하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죠. 그런 거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잘 못하잖아. 전 세계에 트럼프밖에 없어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고개까지 돌려가면서. 왜냐면 제일 힘이 센. 이런 방송들 저기 뭐야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싫어하죠. 싫어하잖아. 그쪽은 저기 뭐 일본 뭐야 문재인 패신을 계속 이해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근데 일본에서 오히려 저기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오면은 아주 그냥 입이 그냥 귀에 걸리고 막 장난 아니시잖아요. 지금 사실 G20 이슈는 두 개밖에 없어요. 북핵, 네. 한반도 평화 이거 하나고 미중 무역 분쟁 무역 전쟁. 이거 두 개가 의제였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한국하고 정상회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한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거죠. 일본은 당연하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미중러 정상회담이 큰 문제였던 거고 지금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고 내년에 총선이 어쨌든 꼭 이겨야죠. 그래서 이겨야만 그래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중님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의 딜레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거 그거 어제 내일 네 세 분이 모이셔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네. 얘기하고 가시면 끝? 다 풀 겁니다. 오케이 내일 세 분이? 네 세 분이 번개. 남북미 트럼프 왜 전화 안 해주셔? 저기 유튜브 생방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전화해 진짜예요, 주시기로 전화. 하셨어요? 어? 전화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여기 내 전화번호 알려드렸는데 전화 안 하네. 바쁘신가? 시간이 이제 거의 6시 전 다 세계 됐는데 최초로 이제 마무리 지을 때 되지 않았어요 네, 우리? 그렇죠. 네. 남북미 번개 유튜브 끝나는데 그치? 오늘 이미 아침에 소환했잖아요. 트럼프 오라고 배도 고픈데 우리 뭐 간식 있어요? 간식이요? 맥주 맥주? 가볍게 네. 이제 C타입이야? 끝난 거야. 끝난 거죠. 응.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도 좀 치고. 에이.